자, 이제 엑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일단은 아까 뉴스에서 봤듯이 40%를 먼저 생각을 할게요. 내 연봉에서 40%까지 은행이 너는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5천만 원, 뒤에 만 단위는 빼고 5천만 쓸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40%, 즉 0.4를 곱하면은 2천만 원이 나오죠. 내가 버는 5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 정도까지는 너가 갚을 여력, 다시 얘기해서 대출을 받고 이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매달 나가는 돈을 연으로 합산했을 때 2천만 원까지 가능하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0.4만 곱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옆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어떻게 써볼 거냐면은, 제가 만약에 대출을 받을 건데 대출을 한 2억부터 출발할게요. 2억, 08개 2억부터 한번 출발을 한번 해볼게요. 2억부터 보기 편하게 2천만 원 단위로 올라갈까요? 2억 2천, 2억부터 2천만 원 단위로 쭉 올라가서 한 5억까지 대출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거치하는 기간이 나오게 되는데, 요즘에 뭐 30년짜리도 있고 40년짜리도 있는데, 간단하게 저는 그냥 30년짜리로 거치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집을 샀어요. 집을 사서 이제부터 매달 돈을 갚아 나갈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30년 동안 나눠서 갚아 나갈 거예요. 이거는 다 똑같이 30년 단위. 그리고 금리는 제가 일단 5%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전부 다 5%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일단은 시트를 쭉 만들어 놓고, 자, 여기 옆에다가 제가 함수를 하나 적어 넣을 건데, 함수는 어떤 함수 쓸 거냐면요, PMT라는 함수를 사용할 거예요. PMT라는 함수는 매달 지급되는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함수, 이게 PMT라는 함수예요. 이 PMT라는 함수 계산할 때 보면은, 자 볼게요. 는 PMT 이렇게 인수라고 해서 안에 들어가는 것들 있죠. 레이트, 앰퍼, 그 다음 PV 이렇게 나와 있는데, 레이트가 이율을 뜻해요. 이율이 5%, 내가 적은 5%. 만약에 여러분들이 은행을 찾아보다가 은행에서 대출금리가 4%입니다 3%입니다 하면 이거 이 5%라는 숫자만 43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는 매달 돈을 내야 되죠. 그쵸? 이건 연 5%니까 매달 돈을 내도록 1년은 12달 나누기 12, 그 다음에 n per, n이라는 걸 생각을 하세요. 우리 보통 보면은 수학할 때 보면은 임의 숫자를 n으로 표현하잖아요. 그쵸? 이거는 기간을 얘기해요. per 기간 30년이죠. 근데 매달 돈을 내죠. 1년은 12달 곱하기 12, 그리고 PV 현재 가치 2억을 빌렸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돈 가로 닫고 엔터 치면은, 자, 이거 값이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마이너스로 나오게 돼요. 이 마이너스로 나오는 이유가 내가 2억을 빌렸을 때 매달 갚아야 되는 거니까. 그쵸? 받았으면 빼야 돼. 그래서 이 값과 여기 PMT에서 앰퍼에 나오는 이 값과 결과값은 항상 서로 기호가 반대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저는 보기 편하게 앞에 마이너스 하나 붙여주고, 자, 이게 매달 갚는 돈이에요. 그쵸? 근데 매달 갚는 돈인데 우리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해요? 5천만 원 연봉을 갖고 있는 사람이 1년 동안 2천만 원 정도가 갚을 때 쓸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매달 100만 원 곱하기 12 하면은 이게 1년 동안 내가 갚을 수 있다는 여력, 다시 해서 은행이 인정하는, 넌 이 정도 갚을 수 있어, 볼 수 있는 거죠. 자, 연봉이 5천만 원이야. 연봉이 5천만 원이면 이 사람은 대출 받을 때 2천만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낼 수 있는 여력이라고 계산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30년 동안 5%로 계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사람은 3억 정도를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기서도 조금 바꿔볼까요? 내가 연봉이 낮을 수도 있잖아, 그쵸? 4,500 낮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연봉이 높을 수도 있죠. 5,500. 자, 일단 저는 500 단위로만 작업을 할게요. 자, 500 단위로만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이 값 어차피 이 사람들이든 다 40% 받는 거니까. 자, 그럼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연봉이 6천만 원이야. 그럼 이 사람은 1년에 2,400까지 은행에서 갚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럼 이 사람은 이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는 거죠. 3억 6천에서 3억 8천, 한 3억 7천 정도는 받을 수 있겠네요. 내가 연봉이 7천이야. 그럼 이 사람은 2,800 정도를 갚는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잡히네요. 4억 2천에서 4억 4천 정도를 대출을 해주겠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함수 한 번만 더 정리를 할게요. PMT라는 함수인데, 자, 하나씩 다시 보면은 PMT라는 함수 첫 번째 이율 나오게 되고, 두 번째 기간, 그 다음에 쉽게 얘기하면 대출 금액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월로 들어갈 거죠. 이율, 우리가 은행에서 광고할 때 나오는 이율들은 다 연이율이야.
연이율이니까 이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원리율로 바꿔줘야 돼. 그러면 이율은 어떻게 나누기 12를 해주면 되고, 그쵸? 기간도 우리 연 단위로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1년은 12달이죠. 30년 동안 갚는다라고 했으면 매달 갚아야 되니까 몇 번 갚는 거예요? 360번 갚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곱하기 12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계산식이 나오는 거죠. 이율은 나누기 12를 해줬고, 기간은 곱하기 12를 해줬고, 그 다음에 대출 금액은 그대로 적어주는데, 금액은 뭐라 그랬어요? 대출 금액은 결과값과 서로 기호가 반대가 된다 그랬죠. 내가 돈을 빌려왔으면 줘야 되는 거고, 내가 돈을 빌려줬으면 받는 거라서, 이건 내가 돈을 빌려왔기 때문에 나한테 이만큼씩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기호가 마이너스가 붙어요. 그래서 저 앞에 그냥 마이너스 기호를 붙여버렸어요. 근데 뭐 이거 없다고 계산 값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마이너스 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보기 편하게 하려고 저는 마이너스 붙여서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대출 금액 같은 경우는 알아만 두면 되는 거잖아. 결과값과 어떻게 기호가 반대가 된다. 그러니까 음수가 양수가 나오고 양수가 음수가 나온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연봉이 얼마면 내가 얼마까지 부담을 할 수 있는지 나라가 생각하기에, 물론 3천만 원 버는 사람이 야 나는 2천만 원까지는 갚을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나라를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40%로 계산을 한 거고, 이 정도 벌면은 이 정도까지는 네가 대출에 소비할 수 있어. 그러면 이 값이 이 값에 대입돼서 너는 빌려갈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거꾸로 역으로 계산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갚아야 될 돈이 뭐 만약에 1,800만 원이야. 1,800만 원 정도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난 연봉이 얼마가 될까? 이 값이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는 갚아야 될 돈, 다시 얘기해서 이 값들 있죠. 지금 내가 갚아야 될 돈들, 이 값에다가 2.5를 곱하면 돼요. 그러면 값이 나오게 돼요. 2.5를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1200 곱하기 2.5 하면은 3000. 요 값이 대입되죠, 지금? 이 값이랑 어때요? 이 값이랑 같죠? 40% 요게 2.5 곱하면 나오는 값이거든. 그러니까 2억을 대출받고 싶으면은 얼마? 3,200. 네 연봉은 3,200은 돼야 돼. 3억을 대출받고 싶으면 얼마? 4,800 연봉이 나와야 돼. 나올 수 있는 거고, 기간 만약에 뭐 40년을 늘리겠다. 그 다음에 대출금리 만약에 뭐 4% 떨어진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알아서 계산은 업데이트 될 거니까 요것만 기억해 두면 되겠죠. 그쵸? 자, 다시 마무리 정리 한번 해볼게요. 내가 버는 연봉의 40%가 지금 대출을 받아서 감당할 수 있는 돈이에요. 40%죠? 근데 이거 계산할 때 40%면 2.5 곱하면은 거꾸로 역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출 금액, 그 다음에 기간, 이율 가지고 PMT 함수 사용해서 매달 내가 갚아야 될 금액 나오면은 이걸 연으로 곱해야 되니까 곱하기 12에서 연으로 바꾸면은 이 값들 나오는 거. 자, 회사에서 여러분들 몰래 작업할 때는 이렇게 엑셀로 바꿔서 작업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어플에도 뭐 이런 부동산 계산기들 많긴 한데 어플 키는 것보다는 간략하게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자,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이제 계산을 한 건데, 여기서 이제 뭐 금리가 좀 다르거나 혹은 기간이 좀 다르거나 좀 값이 좀 변동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꼼꼼하게 알아보시되 대략적으로 보기에는 큰 무리가 없는 계산식이니까 시간 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